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CS 입문자를 위한 기초강의 두 번째 주제 유동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에서 제공하는 유동 해석 애널리시스 시스템에는 크게는 CFX와 플루언트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플라스틱 성형 해석 같은 것을 해석할 때는 폴리플로우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든지, 혹은 하이드로 다이나믹 디프렉션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드로 다이나믹 리스판스와 같은 것들도 유동 해석 관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플루언트를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비뉴턴 유체를 해석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CFX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루언트에도 보면 플루언트 위드, 플루언트 매싱 앤드 플루언트 솔버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냥 플루언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대로 플루언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매싱 환경을 사용을 하느냐,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워크벤치에서 제공하는 매싱 환경을 사용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폴리헤드럴과 같은 다각형 메쉬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플루언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루언트는 워크벤치를 통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에서 어떤 유동 해석 관련 매싱 파일을 사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워크벤치에서는 임포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즉 지오메트리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만일에 어떤 매싱 파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플루언트 자체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 메뉴에서 플루언트가 아니고 NCS 폴더에서 플루언트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플루언트 자체를 실행을 하면 바로 플루언트 론처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보시면 크게는 많이 사용하는 매싱 모드와 솔루션 모드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머티리얼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기는 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매싱과 솔루션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워크벤치에서 시작을 하면 바로 솔루션 모드로 플루언트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해석 절차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플루언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워크벤치에서 활용하면 리절트 부분에 우리가 CFD 포스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워크벤치를 통해서 플루언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 셀을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해석에서 영상에서는 유동 해석, 우리가 튜토리얼 중에서 가장 간단한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파이프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3D로 할 것인지 2D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어떤 축대칭 모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2D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플루언트 해석 같은 경우는 2D 해석을 할 때는 또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
항상 이제 2D 그 지오메트리는 반드시 이제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제 XY 평면에다가 작성을 해야 이제 에러가 안 뜨고 이제 플루언트로 그 지오메트리가 임포트가 되어서 이제 해석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냥 엑스젝트 평면에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플루언트, 우리가 플루언트뿐만 아니라 유동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이제 유체의 흐름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혹은 이제 유체의 그 어떤 뭐 압력, 그 압력이나 이제 뭐 온도 등에 의해서 이제 고체가 받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를 작성하고 어떤 해석의 그 방법들도 이제 다양하게 그 나눠질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유체 영역을 이제 해석 영역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뭐 우리 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어떤 이제 유체 흐름을 통한 우리가 이제 직접 설계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러한 그 설계품들의 그 작용하는 이제 물리 효과를 보는 것이 더 중점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또 입문자 단계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이제 유체 영역을 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해석에서는 일단 파이프를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어떤 유체 영역을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실제 이제 해석은 이제 유체 영역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물론 이제 파이프도 여러분들 실제로 뭐 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규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치수는 임의의 치수들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프의 어떤 길이에 관련된 치수는 이제 평면을 이제 YZ 평면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길이는 한 200mm, 그리고 이쪽으로도 200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곡관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일자로 된 관은 어차피 크게 우리가 유동, 만일에 충류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CFD를 활용하는 의미가 크게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곡관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쪽 부분에 필렛을 한 50mm 정도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이제 200,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200, 여기까지 이 점에서부터 200을 주고, 이제 필렛의 값은 이제 50mm를 준 다음에 일단 스케치 모드를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먼저 이 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수입을 클릭하고 작성되어진 커브와 라인들을 모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풀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파이프가 작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동 해석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플루언트로 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물론 이제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긴 유동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해석을 우리가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러한 파이프 형상이면 이제 안쪽 내부 유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유동 해석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 없는 지오메트리 형상들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이제 유체 영역을 작성을 하는 방법은 이제 프리페어에 가서 볼륨 익스트랙트를 클릭을 하고, 먼저 이제 셀렉트 페이스를 이 페이스와 이 페이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셀렉트 시드 페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안쪽 부분을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작성이 되어지는가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리뷰 인사이드 페이스를 선택을 하면 일단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부분을 다시 캐핑이고 시드는 이쪽이 맞는데, 일단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일단 그래픽적으로는 표시가 안 됐는데, 이제 실제로 솔리드를 가시성을 체크를 해제를 해보면 이제 안쪽에 이제 유동 영역이 이제 볼륨으로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FSI 해석과 같은 이제 구조 유체 연성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플루언트의 이제 솔리드와 볼륨, 유체 볼륨을 이제 모두 그 이제 이동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유동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솔리드는 뭐 삭제를 하시든지, 혹은 그 Suppress for Physics를 선택을 하면 이제 해석에는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메싱 환경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싱 환경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메시에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그냥 아무것도 세팅 없이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고, 일단 이제 메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대로 해석을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일단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밀한 메시가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동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벽면 부분에 어떤 이제 노슬립 컨디션에 의한 어떤 경계층 효과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파이프 그 단면적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그 벽면 쪽에 어떤 이제 계산 결과의 그 정확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메시 수를 이제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일단 지오메트리는 이 전체 바디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바운더리는 이쪽 그 서페이스를 바깥쪽 표면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레이어의 개수는 이제 5개이고, 어떤 이제 뭐 그로스 레이트라든지 트랜지션 레이티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뭐 값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기능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 있는 그
그 메싱 카테고리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면 현재 우리가 메쉬가 지금 그 헥사헤드럴로 작성이 되었는데 아마 이제 또 삼각 메쉬로 변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제너레이트를 클릭해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해서 이제 메쉬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 부분에는 이제 5개의 레이어가 이제 생성이 되어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쪽 라인을 어떤 사이징을 줘서 조금 더 촘촘하게 메쉬를 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파이프 유동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뭐 유속이 세서 이제 난류가 많이 발생하고 뭐 건기층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유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해서 해석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인플레이션을 제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뭐 또 2D로 어차피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축대칭 그 모형이기 때문에 2D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쉬는 더 촘촘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정도로만 주고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스태틱스에서 플런트는 조금 더 이제 엘리먼트 수와 노드 수를 이제 셀 수로 그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제한 사항에 보면 이제 셀 수로 되어 있을 건데 그 구조 해석보다는 조금 더 큰 양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스태틱스를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더 좋고, 하지만 이제 메쉬가 많아지면 이제 해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혹은 이제 해석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고, 뭐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그 회사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메쉬 수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조 해석에서는 이제 메쉬를 이렇게 작성하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유동 해석에서는 어떤 이제 경계 조건이란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계 조건에서 사용할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택 모드는 이제 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 베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은 입구로 하고 이제 이쪽을 우리가 출구로 해서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Create Named Selection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바로 페이스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제 단축키 그 N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Named 그 Selection Name이라고 하는 창이 생성이 되게 되고, 만일에 이제 동일한 크기의 입구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이즈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쪽 부분과 이제 사이즈가 동일한 입구는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이쪽 이 이름이 그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에 해당되는 이제 인넷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제 반대쪽 부분은 아웃렛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표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이름을 작성하지 않아도 이제 작성되어지지 않은 표면은 플로언트에서 자동으로 그냥 벽으로 그 인식을 하는데, 일단 뭐 표면이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선택한 다음에 그 월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표면을 선택하는 게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이렇게 그냥 선택을 했지만, 만일에 이제 파이프 라인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뭐 일일이 선택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렇게 필렛이 되어져서 이제 다 연결이 되어진 부분이라고 하면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익스텐드에 가서 뭐 어드제이선트를 하면 이제 여기까지만 선택이 되게 될 것이고, 리미트를 누르면 이제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진 표면은 모두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쉬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끝이 났고,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가면 다음과 같이 번개 표시가 뜨게 되는데, 번개 표시가 뜨면 셋업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든지, 혹은 앞서 우리가 이제 메싱 환경에서 메쉬 탭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업 셀이 다음과 같이 화살표, 어떤 소용돌이 모양의 화살표로 변환이 되게 되고,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플론트 론처가 실행이 되고, 플론트 론처가 실행이 되면 일단 디멘전은 우리가 3D 형상으로 지오메트리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만일에 뭐 2D 서페이스 모양만 있다라고 하면 2D가 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솔브 옵션에 보면 더블 프리시전과 그리고 Do not show this panel ag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그냥 굳이 필요 없는 체크박스 부분이고, 더블 프리시전은 어떤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옵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PC의 성능이 향상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더블 프리시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러렐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CPU의 프로세스의 개수를 이 해석에 사용할 개수를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숫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학생용 버전에는 뭐 GPU 세팅에 대한 것은 없어졌는데, 뭐 여러분들이 만일에 또 정식 버전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GPU 세팅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제너럴 옵션이라든지 패러럴 세팅 같은 것들이 있는데, 패러럴 세팅에 보면 GPU를 세팅하는 부분이 원래는 홈에 있었는데 패러럴 세팅 탭으로 따로 빼진 것 같고, 그리고 뭐 리모트 이런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제너럴 옵션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는 튜토리얼 예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그냥 홈에서 세팅을 다 하고 패러렐 세팅에 가서 뭐 GPU 세팅까지만 하시면 되고, 어떤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튜토리얼 정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뭐 GPU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사용을 할 일은 없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용 같은 경우는 GPU 세팅을 해버리면 오류가 뜨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홈에서 더블 프리시전과 프로세스 개수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를 클릭하면 플론트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론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인넷과 아울렛을 여러분들이 네임드 셀렉션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입구라고 보시면 되고, 화살표도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론트도 이 아웃라인 뷰에 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태스크 페이지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은 또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플론트를 실행을 하면 이제 태스크 페이지에 이제 제너럴 부분에, 물론 이제 이 셋업 부분에 이 순서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뭐 모델을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태스크 페이지가 이제 모델로 이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나머지 부분들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각각의 이제 셋업, 그 아웃라인 뷰에 있는 셋업 부분에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는 이제 태스크 페이지가 이제 표시가 이쪽 부분에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도 어떤 세부 세팅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태스크 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태스크 페이지에서 이제 세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너럴에 이제 메시에 보면 이제 우리가 메시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 먼저 스케일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메시에 대한 그 도메인 그 익스텐츠라고 해서 뭐 이런 세부 값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특별히 확인할 건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떤 뷰 랭스 유닛을 미터로 할 건지 뭐 밀리미터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는 이제 이쪽은 이제 윈도우 창이고, 이제 이쪽은 이제 콘솔 창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플론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콘솔에서 명령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C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파이썬 언어도 뭐 지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과거부터 이제 C 언어는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이제 코딩 관련해서도 이제 세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이제 명령이 실행이 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이 콘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크를 클릭을 했을 때 만일에 메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된 그 글자로 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알람이 뜨게 되는데, 이제 어떤 알람 기능도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창 옆에 보면 어떤 세부 또 아이콘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화면 제어를 하는 아이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또 확인할 때 또 활용되는 아이콘들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도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 그리고 이제 메시를 그 태스크 페이지의 메시 부분에서 뭐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제 체크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계산이 그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포트 퀄리티도 뭐 이제 콘솔 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메시 퀄리티 관련해서 이제 뭐 오소고날이라든지 SPT 레이티오 같은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퀄리티, 메시 퀄리티에 대한 것도 이제 영상을 제작해 두었기 때문에 뭐 퀄리티에 대한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능은 이제 화면에 이제 뭐 현재는 우리가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디스플레이 할 부분은 없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경계 조건의 위치를 뭐 확인하고자 할 때도 지금 이제 경계 조건이 뭐 작성한 우리가 네임 그
셀렉션 네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인넷의 위치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전부를 다 해제를 한 다음에 인넷만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있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 뭐 디스플레이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솔버에 오면 이제 프레셔 베이스드와 덴시티 베이스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벨로시티 포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일단 이제 솔버에 대한 것도 따로 영상을 제작해 두었기 때문에 솔버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이 타입과 벨로시티 포뮬레이션에 대한 것은 뭐 따로 설명을 해 두진 않았지만 이제 이 솔버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과 같은 그 액체 상태의 유체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프레셔 베이스드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포뮬레이션도 어떤 우리가 이제 터보 기계와 같은 뭐 임펠러 같은 그런 그 회전 기계가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앱솔루트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로 할 거냐, 이제 과도 상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중력을 또 적용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비티를 체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